지금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의례 및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구 교장이신 정경영 선생님께서 경영관 및 학교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본구 교감이신 박영미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중점 교육활동 및 고교 학점제에 대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학부모회 회장이신 서유정님께서 결산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 및 학급 운영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본교 교장이신 정경영 선생님께서 경영관 및 학교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의 일자로 9대 교장으로 부임한 정경영입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육활동이 제한되었는데 조심스럽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체 교직원이 노력할 것이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2학년도 학교 교육 목표 및 학교장 경영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배려와 나눔이 가득한 학교, 도전과 열정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인성이 바른 학생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학교 비전 및 미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교육이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일, 행복, 하이파이브라는 비전 아래 꿈과 끼를 키우는 자기주도적인 학생, 학생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는 학부모, 안전하고 활기찬 학교,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선일여자중학교 구성원 모두가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교장, 학부모님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소통하는 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선일여자중학교 교육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 교감이신 박영미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중점 교육활동 및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일여자중학교 교감 박영미입니다. 우리 학교 중점 교육활동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역점 사업으로 첫째, 협력과 참여로 소통이 활발한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둘째,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특색 사업 첫 번째, 맞춤형 기본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예술 한계와 스포츠 한계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춘기 학생들이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고교 학점제로 인하여 내신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학생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목은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통과목,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공통과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진행되는 과목인데요. 학생들의 성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9등급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9등급제는 어머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1등급은 4%까지고요. 2등급은 11%, 3등급은 24%. 그래서 이 퍼센트를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해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나 국어 2등급 받았어. 아 그래? 전교 몇 명이니? 200명이에요. 200명 곱하기 100분의 11 해서 우리 아이가 국어 전교 22등을 했다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굉장히 잘 반영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은 아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입시에는 상대평가가 훨씬 더 잘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공통과목,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을 선택해서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가 끝나게 되면 192학점을 채워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로드맵에 따르면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기존 대입 체제를 지속하고 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 고시가 일어났고요. 현재 중3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 192학점 획득하셔야 되고요. 현재 중학교 1학년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8년이죠. 이때에 대한 대입 개편안은 24년 2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발표가 되면 저희 학교가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실시 시기를 보면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함께 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고요. 192학점 동일하고요. 출석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졸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수능이고 주요 대학은 정시 40%, 자소서 폐지했고 학생부 비교과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중학교 1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좀 다른 게 이수 기준입니다. 출석 3분의 2 이상이 되더라도 교과 성취 기준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이수한 과목이 생기면 보충 이수나 대체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대입은 24년 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신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랑 좀 다르죠. 내신과 수능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대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교 학점제는 내신인데 오늘 저는 설명을 내신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22년 현행은 내신 성적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9등급제입니다. 그런데 이 9등급제 진짜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히 전교 등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5년이에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에 공통 과목만 9등급제를 하고 선택 과목은 성취도 표기를 해서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현재는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조금 낮아질 거로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 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 학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를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뉩니다. 이 전문교과는 영재고, 과고, 특목고에서 주로 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보통교과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고요.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에 누구나 다 하는 과목이고요. 일반 선택은 고2에 대부분 하고요. 진로 선택은 고3에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과목 고1에 하는 과목이죠. 이 과목이 9등급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자녀분들의 내신 또는 학생 성적 이런 것을 탄탄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학교 행사나 학급 행사 활동을 기록하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은 학생이 선택해서 하는 거, 그 다음 봉사활동,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진로활동,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 공통과목이 도대체 뭐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은 다 똑같은 과목을 이수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인데요. 소위 국영수사과라고 하는 과목들이에요. 이 과목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수시에서 대학교 6장의 카드를 날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아이가 기본기를 탄탄히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2에 선택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은 굉장히 이름이 복잡하고 힘들게 보이지만 국어가 여러 개로 쪼개진 거고 수학이 쪼개진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 과목들은 상대평가예요. 9등급. 다시 말하면 과목별로 전교 등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당연히 입시 자료로 활용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난 국어 분야가 좋아. 그러면 이 분야 중에 선택하고 수학 분야가 좋으면 실용수학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좋아하는 진로랑 관련돼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건데 ABC 3단계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평가보다는 중요도가 낮겠죠. 그 다음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부 내신 성적을 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적표에 이제 여러 과목이 쓰여 있겠지만 제가 예시로 국어만 드러났습니다. 국어를 볼게요. 지금 이 국어 과목을 보면 이 학교가 전교생이 몇 명인가요? 국어 시험을 본 친구 532명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생 532명이고 이 과목 우리 자녀가 몇 점 받은 거죠? 97점.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97점을 저희 자녀가 받았고 70점은 532명이 받은 점수의 평균이죠. 그리고 10이라고 써있는 표준 편차는 평균부터 차이가 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이 숫자를 보고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10 이내로 들어야 좋은 학교라고 되고요. 좋은 학교는 심지어 2, 3, 4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수치 20 이상으로 벌어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자녀가 몇 등 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국어가 532명 중에 석차 등급 1등급이라고 했으니까 4%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5, 4, 20. 대략 전교 20등 한 거로 계산이 되어져요. 이러니까 대학에서 당연히 이 자료를 쓰겠죠. 위에 쓰여 있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써 있으니까 고1, 고2에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내신을 놓친다라는 건 수시를 쓸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정시로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잡아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중2, 중3의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가 97점을 받았어요. 고전 읽기를. 과목 평균 70이죠. 표준 편차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학교 수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ABC 중에 A를 받았다 하더라도 32.4%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입시 자료로 반영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요번에 22년은 수능을 처음으로 문과와 이과 학생이 같은 수학 시험을 봤어요. 예전에는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이 달리 있었는데 통합으로 운영되면서 문이과가 공통으로 수원, 수투를 베이스로 깐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문과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하게 기회를 부여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원래 자연계 1등급은 이 하늘색 이 사이즈만큼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황색도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자연계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모두 1등급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을 누른 거죠. 그래서 1등급이 하늘색 그 사이즈만큼 엄청 늘어나게 되고요. 주황색 사이즈처럼 이과 친구들은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과 인문계 1등급이 모두 2,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 수투 과목을 문이과 친구들의 실력이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전처럼 우리 아이는 문과니까 수학 그냥 해도 돼,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입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선일여자중학교에서는 수학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학 협력 강사를 채용해서 교사 2분이 교실에 들어가서 밀착 지도하고 있고요. 수행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약점을 보완해 아이들의 기본기를 탄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를 개설했는데요. 심화과정반을 개선해서 친구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4년부터 학생부 기재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축소사항을 볼 필요 없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느 부분을 넣어주셔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담임 선생님들이 학급 행사나 교내 행사에 자율활동 부분에 500자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진로 관련으로 700자나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편차와 등급까지 나오는 요때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교과 담당 선생님이 500글자 써줄 수 있거든요. 요걸 잘 챙기시고, 그 다음 담임 선생님들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써주시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알찬 생기부를 만들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선일여자중학교의 주요 학사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오늘 학부모 총회 날이고 공개 수업 있었습니다. 4월 4일과 5월 6일 재량 휴업일이고요. 그 다음 2학년 친구들이 요번에 처음 시험 봅니다. 학부모님들 맛있는 거 많이 해줘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5월 2일에서 4일 진행되고요. 지금 체육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이고요. 6월 29일에서 7월 1일 2, 3학년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방학식 예정되어 있고요. 개학식은 8월 16일 날 진행하고요. 2학기 학부모총회 9월 1일에 있습니다. 요 친구들이 수련활동을 잘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9월 19일에서 21일 꼭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11일 학부모 공개 수업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10월 17일에서 19일 3일간 중간고사 3학년 기말고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8일 개교 기념일이고요. 재량 휴업일이 11월 18일. 그 다음 1년 동안 동아리 활동 한 다음에 동아리 전시회 하거든요. 11월 25일. 2학년 기말고사는 12월 7일에서 9일. 1학년 친구들은 자유학년제 하는데요. 1년 동안 한 다음에 발표회하고 전시회 12월 22일 날 합니다. 그 다음 12월 23일 늘품회, 12월 30일 동계 방학식, 그리고 2월 7일이 개학식이고 마지막 우리 또 친구들 졸업하는 날이네요. 2월 9일입니다.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중학교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기고사라고 하는 것과 수행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가가. 그런데 정기고사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것을 정기고사라고 하고, 수행평가는 평소 학급 시간에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기고사 설명드릴게요. 1학년 자유학년제로 과정중심평가로 중간기말 없이 학기별 2회 학부모님들께 피드백 제공합니다. 2학년은 연 4회,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3학년은 입시가 있기 때문에 연 3회 봅니다.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기말.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서술형이나 논술형, 구술, 토론 뭐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가 중간고사 보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얘가 만점 받았구나. 이러면서 우리 애는 A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기로 전체로 통합을 해야 돼요. 1학기 중간고사가 30%, 이건 예시예요. 30, 1학기 기말고사가 30%, 1학기 수행평가가 40% 이래서 100%라고 하면 85점을 받았을 때 85점에 100분의 30해서 25.5 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 30%에 해당되는 90점도 93, 27, 27점이 나오겠죠? 그 다음 수행평가 37점 받았는데 89.5예요. 이런 B인가 보다. 아니에요. 반올림 가능합니다. 반올림 해서 90이 되면 무조건 만점 5점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80몇 점 받았다고 너 못 받다고 막 혼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잘한 거예요. A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신 성적 산출 보면요. 1학년은 내신 없잖아요. 2학년, 3학년 성적 내신이 반영이 되는데요. 교과 성적 240점에 비교과 성적 60점에서 3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전 과목, 전 교과가 동일한 비율로 산출되는데 요게 고등학교가 틀린 거예요. 고등학교는 비율이 다 틀려요. 중요도가 틀리고 난이도가 다 틀리고 거기에 곱하기 4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 들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우리 중학교는 동일한 비율로 산출하니까 국어의 점수랑 기술과정의 점수 이런 것들이 중요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잘해야 돼요. 그 다음 비교과 영역 출석 점수 24점이어서 미인정하시면 안 돼요. 점수 차감되니까요. 창체 12점, 행발 12점, 봉사 12점인데 2021년과 2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내신에 미반영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적에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안내 드릴게요. 체험학습은 가족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로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체험학습 시행 절차는요. 일단 학부모님께서 실시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고요. 실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심각 경계인 단계에 하나여 가정학습이라는 사유로 체험학습 가능합니다. 선일 방과후에 대한 안내 드릴게요. 선일 방과후는 외부 활동을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4가지의 시기로 나뉘어서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교내 강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추후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동아리 활동은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2가지가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2021년 30개 동아리를 운영했고요. 현재 22년 동아리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학생이 학기 초에 스스로 직접 구성하는 동아리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최대 동아리 2개를 할 수 있어요. 창체 동아리 1개, 자율 동아리 1개. 그런데 창체 동아리 1개만 해도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는 2014년부터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일본인 학교와 교류 중에 있고요. 11월 25일 동아리 발표 대회 날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동아리의 학생들이 다른 동아리와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서울형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습 멘토링으로 희망교실 사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그 다음 심리정서를 위해서 아침 먹고 행복한 모닝타임, 맞춤형 지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긴급 위기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통합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환경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인데요. 학생들을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학력 및 사고력을 향상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계획을 짜고 선일 노트를 나눠줬거든요. 거기에다 계속 기록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생 인성부장님께서는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폭력 예방 영상 및 생활교육 영상을 계속해서 상영하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아서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학년별 주력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1학기는 예술체육활동을 편성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연극반, 북이랑 디지털 아트반, 감성 수채화반, 골프반, 탁구반, 배드민턴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2학기는 주제 선택 활동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으로 디벗 운영 계획 중에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관계 소통 회복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닥토닥 키다리쌤이나 관계 회복 퀴즈, 뮤지컬 관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학년은 아무래도 입시를 해야 하는 학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 지도에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시고요. 개별 학생에 대한 진로 진학 상담을 담임 선생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나 진로 상담 복지부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진로 상담을 해주고 계셔서 고등학교 진학 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본교 졸업생 고등학교 진학사항입니다. 3월 28일부터 4월 9일 이 기간 동안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주간이 운영됩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상담을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주고 계시고요. 학부모 상담 역시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꼼꼼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자녀 교육이나 성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사항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활인성부에서는 이제 3다, 3무, 3애, 3행이라고 여러 가지 실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교내 순회 또는 점심시간 또는 등하교 지도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시켰고요. 회복적 생활교육 평점제를 활용해서 상점 및 벌점을 어머님들께 이알림이로 발송할 예정인데 상점 받으면 칭찬해 주시고요. 벌점 받으면 혼내라고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녀랑 잘 대화해서 좋게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관계 회복 및 인성 발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부에서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런 모든 학교의 안내문이나 설문, 수강 내용 모든 것들이 이알림이로 보내지니까 이알림이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총 26종의 정보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학교장 경영철학과 부정청탁 방지법에 의거 학교 발전기금 및 기타 찬조금, 촌지, 선물 등 일체의 금품 수수를 절대 금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학부모님,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자녀의 미래는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일여자중학교도 학부모님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학부모회 회장이신 서유정님께서 학부모회 활동 및 결산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회장 서유정입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및 회계 결과 보고입니다. 2021년 3월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세부계획 수립, 학부모 총회 임원선출, 3월 19일 1학기 학부모 총회 실시, 4월 3일 2021학년도 서부 학부모회 네트워크 구성, 4월 4일 선일여중 학부모회실 설치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학부모회 연간 활동계획서 제출, 5월 20일 학부모회실 설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 의견 수립 설문조사 실시, 6월 11일 학부모회실 구축을 위한 TF팀 회의 참석, 시교육청 지원금 650만 원과 학교 자체 예산 59만 3,780원을 사용하여 학부모회실을 구축하였습니다. 6월 29일에서 7월 2일 기말고사 시험감독 지원, 2,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학부모 시험감독으로 38분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협의회비 2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월 24일 2학기 학부모 총회를 위한 사전협의 참석, 10월 14일 2학기 학부모 총회 및 1차 학부모 연수, 연수 주제는 자녀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부모 성교육입니다. 강사님께서 강사료 전액을 선일여중 학생들을 위하여 여성용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강사료 및 협의회비 32만 5천 원 사용. 10월 27일 2021 서부 학부모회 토론회 참여, 12월 22일 2차 학부모 공감 연수 온라인 실시간 연수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죽공예 만들기 학부모님 15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강사료 및 재료비 47만 5천 원 사용. 총 활동비 지출 내역입니다. 교육활동 지원 20만 원, 학부모 교육 80만 원, 학부모회실 구축 지원 709만 3,78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장 3학년 1반 한서연 어머님 이지연 님이십니다. 부회장 3학년 2반 윤예솔 학생 아버님 윤연호 님이십니다. 부회장 2학년 1반 이채영 학생 어머님 배은경 님이십니다. 감사 3학년 1반 이윤비 학생 아버님 이석재 님이십니다. 감사 3학년 4반 최수아 학생 어머님 김지한 님이십니다. 이렇게 총 5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학부모회 회장이신 이지연 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일여자중학교 학부모회장 이지연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도와주는 역할과 학교와 소통하여 진로를 향한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반 담임 선생님과 학급별 교육과정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은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별 교육활동 및 학급 운영에 대해 안내해 주시고 3학년은 진로상담복지부장님의 2023학년도 고입 설명회 발표 후 학급별 교육활동 및 학급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학급별 대표로 뽑히신 학부모님 2분께서는 7시에 학부모의 줌 주소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